저희가 이건 광고 중에 시식을 못합니다. 졸려. 본황칠 이노큐 이건 그냥 바로 가요. 네. 야,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 네, 이거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이해를 해주세요. 먹고 막 너무 저희가 졸려하셨어요. 요거를 먹고 방송을 하는 순간 다 자요. 네, 진짜 잘 쓰러집니다. 뻔했어요. 예. 본황칠 이노큐 구매 후기 소개하겠습니다. 히히히 스토리 김준혁 교수님의 본황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구매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효과가 바로 있다는 분, 없다는 분 다양해서 속는 셈 치고 한 박스 구매해서 먹고 한 개 남았어요. 잠이 쿨쿨 오진 않지만 안 먹을 때보다는 잠을 좀 잡니다. 그래서 세 박스 한꺼번에 구매해요.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합니다. 한 달은 드셔야 돼. 한 달은 드셔야 돼. 응? 근데 한 달 만에 이제 드디어 효험을 보기 시작하신 거야. 예, 여러 이거요? 군데서 팠는데 김용민닷컴이 제일 저렴했어요. 이거 한 달 갈 필요도 없어요. 한 번 먹으면 나는 나 같은 경우도 한 나 번 먹었을 때 한 번 쓰더라고. 김용민닷컴이 제일 저렴했어요. 3달 다 먹어보고 또 후기 남길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용민 씨의 활동을 도울 겸 작게 식품을 하나둘 구매하던 것이 점점 번져서 본황칠까지 샀습니다. 잠자기 어려운 분들 속는 셈 치고 사보세요. 어떤 귀한 약을 드셔도 별 반응이 없으시던 제 어머니께서 효과를 느끼신답니다. 좋은 생약 처방을 찾은 것 같아 신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 이제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맞아요.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본황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본황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온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예, 예.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금단현상, 우울증 등. 네네. 본황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해서 몸에 부작용이 없기로 유명한 그런 생약 성분입니다.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황칠나무는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본황칠 이노큐를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가가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59,900원. 자, 그런데 김용민닷컴은 52,000원. 야. 52,000원에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탁해.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로 수면제를 먹기 바로 전 단계인 분. 잠을 못 자는데 수면제 사실 먹기 좀 약간 좀 거부감 들잖아요. 그런 분들. 근데 그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라는 의미에서 정말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저 이거 먹고 진짜 가다가 잘 뻔했어요. 아, 그래요? 운전하다가 잘 뻔했어요. 너무 피곤해져. 김광우 씨 드시게? 네. 진짜? 예. 이거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졸릴 수 기자회견하고 48시간 동안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요? 너무 고민이 긴장이 많으면 잠이 안 와. 또. 딱 예.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더 긴장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들께 광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른 거 주제 뭐 짧은 거 하나 더 해야죠. 예. 네.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뭐 하기로 하긴 했었는데요. 그거 얘기해 볼까요? 예. 아예 그냥 밀고 갑시다. 예. 자,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제가 그냥 좀 주목했던 부분은 네. 정경심 교수가 이 돈을 코링크에 빌려줬느냐 투자했느냐 이게 또 쟁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차용증이 나왔어요. 차용증이 나왔고 사실 그 차용증만 나왔으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차용증과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랑 동생이랑 나눴던 문자 내역 당시에 나눴던 문자 내역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거를 이자를 받아서 나누자 뭐 이런 문자였던가. 그러니까 이게 빌려준 것이고 내가 받는 돈이 이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여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용증까지 나왔으면 차용증과 이제 그 당시 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그 정경심 교수 동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건물을 동생이랑 같이 투자하고 같이 그 진행을 했더라고요. 대여나 네네.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명의신탁 차용 재산에 대한 의혹도 저는 거의 소명된 것 같아요. 이게 계약서는 이제 처분문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계약서가 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면 네. 이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적어도 이 계약서가 아니다라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정도의 증거 가치가 있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지금 검찰이 들이미는 것은 문자를 객관적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이미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 나눈다라는 것을 그게 뭐 무럭무럭 키워가지고 나눈다 이게 그 무럭무럭 키운다는 게 투자 아니냐. 이자는 무럭무럭 못 크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계약서를 부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계약서의 이자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10%, 11%로 계약서에 돼 있는데 10%를 줬다는 거거든요. 1% 너무 기가 차이요? 막혀가지고 1%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도 나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구두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오히려 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게 빌려줬다라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자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투자금은 들쑥날쑥 안 들어갔다가 크게 들어갔다가 못 들어갔다가 야 왜 투자금 안 들어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오히려 없어요. 그냥 딱 제때 들어갔던 거예요. 그 정액이. 그럼 오히려 이자라는 게 더 확실한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애매한 해석에 의해 가지고 투자다라고 억지로 뭘 끌고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계약서의 날짜가 돈 빌려준 날짜보다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법조인인지 묻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계약서는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계약서는 돈 빌려주기 전이나 빌려줄 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친한 사이에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돈 빌려줄 때 계약서 쓴 적 있으세요? 가족 간에? 잘 안 쓰죠. 저희 가족도 어머니도 누군가한테 가족 친척한테 돈 빌려줬을 때 목돈이었거든요. 계약서 안 쓰셨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나 친구들 사이에는 돈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약간 불안해져가지고 야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 차용증. 계약서는 하나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결혼하는 사람들도 예. 뭐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의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는 게 일종의 미덕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뭐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는데 뭐 잘하셨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 날짜 몸무게 보고 깜짝 놀랄까봐. 그러니까 계약서 날짜는 얼마든지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뒤에 쓸 수 있는데 아닌 사정 그냥 보고 싶은 것만 억지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너무나 많은 공소사실 내용을 본인들의 어떤 꿰어 맞추기 그 목적에 맞는 그 수사에 맞춰서 공소사실을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횡령에 대해서 또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돈을 횡령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까 저는 그것도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번 공판기일에는 그런 증거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보통 횡령에 대해서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같이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공모 네네. 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기능적으로 같이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어떤 기능적 실행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만약에 횡령의 교사가 되려면 코링크의 돈을 횡령해서 나한테 줘 이렇게 조범동을 시키던가 네. 아니면은 우리 같이 돈을 횡령해서 코링크 돈을 내가 이자로 갖자라는 그런 어떤 진짜 대등한 어떤 범죄의 공모가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조범동이 코링크 돈을 횡령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뭔가 그런 객관적인 어떤 공모관계나 실행행위 분담에 대한 그런 입증은 없이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었다 이 문자를 하나 그거를 증거로 냈다는 것이 저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은 정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런 검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2위로 네, 그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고 저는 진짜 이게 바로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정치행위다라는 거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증거다. 내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니, 근데 한 여러 번 인용했는데 네. 장용진 기자가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동안 한번 검찰의 그 행보를 잘 봐라. 네. 잘 봐라.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때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때 그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의로운 수사 아니다. 지금 검찰이 원톱이 돼야 하는데 국정원이 원톱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의 콧대를 꺾어서 검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주의자. 국정원을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검찰주의자의 의도? 어떤 그런 면모가 있었고 지금 여당의 대권 후보 안희정
이재명, 네. 그리고 김경수, 조국 네. 날리는 거 봐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네. 아울러 지금 황교안을 기소했잖아요. 황교안 기소했어요? 놔두고 있어요. 어? 황교안 놔두고 있어요. 황교안- 수사를 안 하잖아요. 아니 기소를 했어요. 저 조건. 뭐야? 아그 패스트 트랙?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근데 그거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여기서부터 내 해석인데 네. 아, 잡을 수 있다. 황교안을 기소했다는 건 뭐예요? 검찰이 그냥 뭐 끼워 맞추기식으로 넣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정말 날릴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여권의 경쟁자들 다 날리고 야권의 경쟁자 원톱 어머 황교안 날리고 소름 끼쳐요. 그래서 빅피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네.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이 아닌가. 빅피처. 예. 아 근데 그 그림이 터무니없다라고 판단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예. 그 상상력이 근데 예. 약간 좀 뭔가 좀 그럴- 레고 같이 약간 좀 그럴듯하네. 맞고 좀 이렇게 뭔가 완전 좀 말이 돼, 말이 돼. 완전 소름.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 검찰이 자기 수사권 갖고 권력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검찰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조국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조국 부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수사. 그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뭐겠어? 그 야, 대통령 근데 진짜- 내쫓고 자기가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되려한다. 그 이런 상상이 만화적인 상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지난해 한일 수출 규제 할 때 아베 정권의 궁극적 목적은 수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타격을 주면서 동시에 올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올해 총선까지 맞아요. 이 악영향을 이어와 가지고 아베 정부와 친한 그 정권을 뭔가 하려는 친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뭐 일본에서 뭐 극우에 나오는 여러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영향을 주려고 그랬었다.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게 아베 정부의 궁극적 그래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네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검찰도 처음에 수사를 시작했을 때 이 선거를 보고 선거에 안녕을 줘가지고 정말 본인들에게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검찰 입맛에 맞는 그 편을 들어주는 정부, 그 편을 들어주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하나회, 그러니까 군인이 힘이 참 셌다가 그다음에 국정원으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검찰의 힘이 제일 센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어딘가에 힘을 빼놓으면 어딘가는 또 이렇게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좀 반복이 돼서 네. 좀 안타깝네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좀 보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검찰이 막 수사해가지고 당사자가 막 수사받고 이런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민주주의를 진짜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당장에 어떤 맞아요. 뭐 변호사님 막 주말에 뭐 탄핵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장에 이 공소장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판단해가지고 뭐 초원복지보다 더 심하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조선일보면 뭐면 민변의 변호사가 막 이런 이야기 했다고 날린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니까요. 이 공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의견에 불과한 거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 60여일 남은 시점에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입니다. 어쨌든 뭐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뭐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잘 어떻게 예. 변호사가 이걸 보고 유죄를 막 이미 심증을 다 굳혀가지고 이걸 사실인 걸 전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공소장 판사님이 받으면 그 판사님 되게 화날걸요. 어떻게 공소장을 이렇게 써오냐. 일단 너무 많잖아. 네, 말이 안 되죠. 73페이지가. 아니 객관적으로 보통 증거가 몇 장 확실하면 정도 그렇게 나와요, 공소장? 보통 3, 4장 길면 10장 나오는 거죠. 아, 거의 본 그래요? 적이 없어요. 네. 오. 이건 이 70장짜리는 어떻게 10장 이내로 압축돼야 되는 보통 10장 공소장. 정도.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읽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판사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거 죽여오라고. 네, 그럼 당연하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이 여사 기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서 공소 사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어떤 내용만 넣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피의 사실과 관련되어서 그 선입견이라든가 심증을 예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빼도록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규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너무나 많은 그 추정하는 것들을 막 넣어버린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약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닐까요? 예. 예전에 중학교 때 제가 선생님한테 장난쳤다가 반성문을 20장을 쓰라고. 야, 그거 뭘 써요, 20장을? 20장 쓸 게 없지. 아무리 그래서- 잘못해도 20장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네. 어떻게 했냐면은 네.
먹지를 해놓고 그 볼펜 5개 연결 붙여가지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신 예, 거 아니 아니야? 먹지를 예. 써가지고 해서 한 3페이지 한 8페이지 뭐 이렇게 넣었다가 다 걸렸어. 40장 써보라고 해가지고 아 3페이지 넣었다가 8페이지 넣고 그럼 선생님 웬만하면 반성문 잘 안 읽는데 안 읽지. 아유. 읽어. 근데 그건 이제 좋은 교육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반성하는지만 그거 하면 되는데 그 아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농담한 거를 아니, 난 그런 교육 말합니까? 답답하네 반성은 안 했어요. 진짜. 전혀 반성을 안 했어요. 디테일하게 가. 네, 그래요. 그러면은 한 100장 네. 썼어야겠네. 한 40장 쓰는데 그때 정말 아 정말 큰 잘못을 했나 보네요 40장까지 갔어요 아니 그 선생님 일단 기만했으니까 기만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때 김남국 씨 때도 그때인가 우리 네. 때는 날라차기 맞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 대걸로 자루로 부러뜨려가지고 막 1학년 때 막 학교를 갔는데 50대를 맞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때 일주일 동안 그랬어. 얘가 학교를 못 나왔어.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렇게 엎드려 뻗쳐서 이렇게 빠따로 때리고 네, 빠따로 엄청 그랬어요. 풀스윙하면 엄청 50대 때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 기통이었어요 기통이 환기통 아니, 그래가지고 네, 왜 왜요? 환기통인 줄 알아요? 왜요? 제가 쉬는 시간에 늦게 들어갔다가 선생님이 날라차기를 했는데 제가 맞고 쓰레기통에 빠졌어요 그래서 별명이 기통이었어 아니, 그래갖고 아까 그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50대를 때리고 얘가 일주일 동안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엄청 빌었죠 부모님한테. 그래가지고 아니 저렇게 무릎 꿇고 빌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왜 때렸지? 보통 엄마한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맞고 그래 그 끝나니까. 다음에 아까 쓰레기통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쓰레기통을 A한테 던지려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바보같이 본인이 뒤집어 쓰셨어. 재밌는 선생님이시네 완전히 진짜. 아니 또저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네 옛날 얘기 예전에 또 이제 시험 볼 때 음. 한 줄은 1학년, 한 줄은 2학년, 한 줄은 또 1학년 이렇게 시험 볼 때가 있었잖아요. 그 근데 컨닝 베끼니까 칸이 모자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탁을 이제 이 가로 모양에서 세로 모양으로 해놓고 그 위에 선생님이 앉아서 이제 이어폰 꽂고 시험 감독하시는데 그 클래식을 좋아하셨어요. 네. 딱 클래식 딱 좋으셨는데 꼬꾸라졌어요. 옆으로. 아이고. 꼬꾸라졌는데 왜 쓰레기통이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야 옛날 선생님 재밌는 분 많았죠 재밌는 분 진짜. 제가 아는 애는 그 아까 형님 말했잖아요 시험 1학년 한 줄, 2학년 한 줄, 1학년 한 줄, 2학년 한 줄, 1학년 한 줄 이렇게 예, 있는데 1학년 줄의 맨 끝에 있는 애가 책상 들고 저쪽 옆에 있는 저쪽 애가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 네. 그거 들고 저쪽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걸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2학년 줄 잠깐 앉았다가 또 가다 또 걸려가지고 야, 걔 진짜 뒤지게 맞았던 기억이 나네. 아니 하나만 더 합시다. 예. 재물포 고등학교가 그 무시험 감독. 네. 선생님이 들었어요. 원계시. 근데 걸리면 아주 그냥 끝장이 나는 거야. 야,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 그 재물포 나온 같은 학년으로 나온 사람이 김구라, 그 염경환 지상렬, 선배. 예, 염경환. 예. 그랬는데 이제 그 김구라 형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답을 쓰고 지상렬한테 던져주고 지상렬이 받아쓰고 염경환한테 던져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1학년 애들이 그 신고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김구라는 그 과목 0점 처리. 예. 치명적인 타격을 예, 입었지. 예. 근데 지상렬하고 염경환은 전 과목 빵점 처리했는데 오, 진짜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나 저러나 등수는 똑같아. 아, 대세에 큰 지장이 없었군요. 예. 앞에 시험에서 예. 받은 등수나 전 과목 0점 처리된 그 과목. 그게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예,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이 공소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이 검찰 개혁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후속 작업이 예, 예. 따라가야 되고요. 네네. 이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렸던 게 검찰 개혁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권력기관 개혁이 있었어요. 큰 그림은 권력기관 개혁이 있었고 네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이 검찰 개혁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다 그 금태섭 의원님이나 김웅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김웅 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한 거 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예상을 했었어요. 이미 그 후보 시절부터. 그래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 법안도 이미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가지고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에 수사하는 그거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네. 국가수사본부장도 외부에서 영입하고 그리고 절대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막을 치는 이러한 어떤 안도 만들어 놨고요.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 굉장히 지적하는 게 정보경찰 심각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경찰 막 마음대로 막 수집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보경찰인지 선거 컨설팅하는 업체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네네. 이 정보경찰도 개혁해야 되는 거를 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해서 정보경찰이 수집해야 되는 범죄 정보와 여러 치안 민생 안전 정보 요거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그 다음에 처벌 수위도 높이는 거 요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국정원 개혁까지. 그러니까 다 이 큰 밑그림을 이미 다 그려 놓으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그 부분 물론 다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후속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열심히 좀 진행하고 있고 잘 될 것이라 네. 믿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진 변호사님 어떻게 마지막 한 네, 말씀? 저도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방송 예. 주제와는 또 다른 건데 이제 저도 그 처음 알은 사실이에요. 네. 그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알게 된 오, 사실인데 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먹는 것도 좋지만 그날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라고 아이고,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알면 좋겠다 이렇게 네네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네네네. 연인과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이제 초콜릿 맛있게 나눠 먹는 것도 좋지만 그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날로 네,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총을 쏜 날, 그런 네, 이토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총을 쏜 날은 쏘고 그 날짜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예. 12족 어떻게 사태. 그래서 예. 저기 이동영 작가 같은 사람은 그날을 탕탕절이라고 불러요. 아, 그때는 10월 낙지 26일. 탕탕이를 먹어야겠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드립을 쳤네요. 내일 예, 또 예. 정경심 교수님 예, 예. 그 오후 2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거기 공판기에 참석을 해서 팔로우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관심을 이게 저희가 놓아버리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재판도. 지금 특히나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송인건 부장판사님이 전부 조치됐어요. 바뀌었어요. 아, 네. 송인건 부장판사님은 진짜 형사소송법 이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검찰 잘못한 것들 뭐 공소장 변경이라는 이런 것들 확실하게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진짜 약간 좀 보수적이거나 이상한 판사님이 온다면 이 재판이 좀 어디로 갈까 그래서 너무 걱정돼요. 아이 그래도 설마 네. 재판부인데 사법부인데. 아니, 그래서 근데 딱 변경되자마자 또 검찰이 그 조국 교수님하고 정경심 교수님 병합해서 재판해달라고 또 신청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진짜 상황이에요. 골 그래서 때리는 친구들이네. 이런 깡패도 세상에 없을 거야. 더더욱 국민들이 지켜봐야죠. 이 예, 재판이 정말 맞습니다. 공정하게 재판이 네. 되는지를 네네.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네,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관심을 예.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예, 공정한 판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장님 네, 마무리해주세요. 예, 마무리. 사장님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6시간 생방하셔가지고 네, 너무 진짜 고생 고생하셨어요. 많으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이 아니구나. 나 왜 금요일인 줄 알았죠. 예,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피아 지방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